일족 원소예요. 일족 원소 중에 수소는 비금속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만 거의 시험에 나오고 루비듐, 세슘은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금속 중에서는 반응성이 제일 크고 제일 금속의 성질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요 옆에 얘네들도 금속인데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든 우리는 요 일족 원소 얘네들만 배울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에 대한 설명만. 루비듐, 세슘은 안 할 거예요. 됐죠? 자, 여기 볼게요. 17쪽이에요. 17쪽이고 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원자가 전자가 7인 얘를 할로젠 원소라고 할 거예요. 얘는 비금속 중에, 쟤는 금속 중에서 금속의 성질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얘는 비금속 중에서 비금속의 성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얘가 할로젠 원소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대표하는 애는 알칼리 금속, 얘를 배울 거고요. 비금속을 대표해서는 할로젠 원소, 얘를 배울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얘 배부른 놈 있죠? 얘 누구예요? 18조. 아까 비활성 기체라 그랬어요. 비활성 기체.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배불러서 나 그냥 가만히 집에 있을래? 이런 애들이에요. 모든 원소에 부러움을 사는 놈이죠. 맞죠? 제일 바깥쪽 껍질이 헬륨은 2개, 나머지는 8개. 그래서 다른 놈들이 8개가 되기 위해서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 할로젠의 원소에 대한 성질을 설명할 거예요. 먼저 알칼리 금속이에요. 수소를 제외하고 수소는 비금속이라서 물리적 성질이에요. 뭐예요?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은. 이제 물리적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몸무게 몇이야? 나 몸무게 얼마야? 이런 게 물리적 성질이에요. 키는 얼마야? 나 키는 얼마야? 이런 게 물리적 성질이에요. 이건 뭐야? 그냥 완전히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화학적 성질은 그나마 원리가, 화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그나마 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성질부터 볼게요. 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은 아까 뭐만 있다 그랬어요? 순,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은 순이니까 다 고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색깔 무슨 색이야? 은백색. 맞죠? 알루미늄 색깔. 알루미늄 색깔 비슷한, 알루미늄 색깔이 뭔지 알죠? 페인트 칠이 안 돼 있는 알루미늄 색깔, 은백색. 그래서 은백색의 광택이 나요. 그 다음에 무른 금속이에요. 무른 금속은 어떻게 하냐면, 무른 금속은 얘가 교과서를 보면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른 금속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실험하냐면, 칼 있죠? 우리 커터 칼. 쓰는 칼을 톡톡톡 칼로 자르면 톡톡톡톡톡 잘려요. 아니, 금속이면 쇠 아니에요? 맞죠? 금속이면 쇠잖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쇠야 할 때 그 쇠잖아. 쇠. 오케이? 금속이면 쇠인데 칼로 톡톡톡 자르면 톡톡톡톡톡 잘려요. 그럴 정도로 물러요. 무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칼로 자르면 톡톡톡톡 잘린다. 무른 금속이에요. 같은 주기 원소 중 금속성, 반응성이 가장 커요. 같은 주기라 그랬어요. 같은 주기. 같은 주기니까 잘 봐. 나트륨 옆에 뭐가 있나요? 혹시 기억나? 오케이, 마그네슘 있었어요. 너무 잘한다. 그 옆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요? 알루미늄이 있었어요. 이 셋 다 금속이에요. 둘 다 3주기예요. 셋 다 3주기. 얘는 1족이고요. 얘는 2족이고요. 얘는 몇 족이에요? 13족.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 원소 중 얘가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커서 다른 놈하고 반응을 잘해요. 오케이? 같은 주기에서. 그러면 4주기 여기는 뭐가 있죠? 칼륨. 여기는 뭐가 있죠? 칼슘. 칼륨하고 칼슘. 어느 게 반응성이 더 커요?
칼륨이 반응성이 더 커요. 왜? 같은 주기에서 이 일족이 반응성이 더 커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오케이? 예. 다른 금속에 비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요. 그러니까 다른 금속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요. 밀도도 작아요. 그래서 밀도도 작다는 이 표현이에요. 밀도도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볼게요. 비커에 물을 담았어요. 비커에 물을 담고 칼륨, 나트륨 조각을 잘랐어요. 나트륨 조각을 잘라서 위에다 띄우면 떠요. 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각을 내서 쇳덩어리잖아. 어떻게 했던 우리가 말하는 쇳덩어리. 저거 쇳덩어리인데? 이런 건데 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이게 물이에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떠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금속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오케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밀도가 작아서 물에 떠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험관에, 그러니까 비커에 나트륨을 띄워놓고, 물 위에 띄워놓고, 물하고 나트륨 금속, 어느 게 밀도가 더 커요? 물이 밀도가 더 커서 나트륨 밀도가 더 작으니까 나트륨이 위에 뜨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요. 나트륨하고 물, 어느 게 밀도가 더 커요? 물이 밀도가 커서 나트륨이 위에 뜨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입자간 인력이 작아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건데 얘는 조금 모르셔도 되고 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살짝 들어가요. 요 내용은. 왜 이 고등학교 2학년 걸 배워? 이게 이 통합과학이 화학 선생님이 이 화학 파트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화학 선생님 화학 많이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이시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이렇게 살짝 얹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워져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은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잖아요. 칼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인데 얘가 멀리 있잖아요. 여기가 양성자고요. 플러스가 19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입자간, 얘하고 이 원자 핵과 이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작아서 얘가 잘 떨어져 나가요. 행행행 이렇게. 잘 떨어져 나가서 얘가 K 플러스가 잘 돼요. 오케이? 칼륨 이온이 잘 돼서 다른 놈하고 반응을 잘해요. 오케이? 또 그럼으로 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반응성도 더 크고요. 오케이? 또 녹는 점, 끓는 점도 낮아요. 입자간 인력이 작아서. 그래서 요까지 한꺼번에 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는 나트륨은 여기가 플러스가 11개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가깝고 그래서 떨어뜨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칼륨에 비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칼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머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아요. 그래서 얘는 떨어지기가 쉬워요. 땅! 그래갖고 칼륨 이온이 더 잘 되고 나트륨 이온이 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땅 떨어져서 칼륨 이온이 돼가지고 다른 놈 누구하고 반응할 거?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커요. 오케이? 나트륨은 그거보다 더 작고요. 리튬은 더 작고요. 됐나요? 오케이. 됐고요. 자,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반대로 돼 있는데 요거는 학교에서 하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잘 반응성까지는 나와요. 오케이. 근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불꽃색이에요. 불꽃색. 불꽃색은 리튬은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이고요.
불꽃 반응색이 뭐예요? 불꽃 반응색이 뭐냐면 볼게요. 알코올 램프예요. 토치라고도 하고 토치 램프도 되고 그 다음에 구리선이에요. 오케이? 예, 뭐 구리선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 끝에다가 리튬 금속 가루를 조금 묻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 빨간색이 나온다고. 빨간색 불빛이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이게 불꽃색이에요. 나트륨을 넣으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 노란색. 예, 나트륨을 저렇게 묻혀가지고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이. 그래서 요 세 개까지만 이것도 학교에서 하면 외우셔야 돼요. 리튬의 불꽃 반응색은 뭐라고? 빨간색.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 이게 독특한 성질이 나온다. 오케이? 예. 자, 볼게요. 자, 좀 이따가 이 반응성과 화학적 성질하고 연결지어서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이제는 알카리 금속의 화학적 성질이에요. 화학적 성질이에요. 자, 전자 한 개를 쉽게 잃고 아까 일족 원소였어요. 일족 원소는 리튬은 원자번호가 3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맞죠?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칼륨은 19번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하나예요. 맞아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개를 받을까요? 하나를 버릴까요? 하나를 버려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얘를 하나 버리고 얘도 하나 버리고 얘도 하나 버리면 양성자가 몇 개예요? 리튬? 3개. 바깥에 전자가 몇 개예요? 2개. 양성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몇 개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그랬죠? Li 플러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양성자가 더 많아. 이렇게. 나트륨이에요. 안에 양성자가 몇 개예요? 11개. 바깥에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 오케이. 너무 잘한다. 양성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양성자가 몇 개 더 많아요? 1개. 이렇게. 칼륨이에요. 양성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아요? 양성자가 몇 개 더 많아요? 1개. 이렇게. 아! 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구나. 오케이? 예. 또 반응성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칼륨은 바깥에 있는 이 전자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칼륨하고 나트륨, 리튬 순으로 반응성이 순서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반응성 순서는 어느 게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나트륨, 리튬이에요.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는 오케이? 얘가 그냥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실험으로 나와요. 오케이? 알카리 금속의 반응성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첫 번째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얘가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놓고 아까 물은 금속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물은 금속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연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칼로 확 베어버려. 순간적으로 칼로 확 베어. 오케이? 순간적으로 칼로 확 베어버리면 요 면이 반짝반짝 광택이 나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데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광택을 잃어요. 말 알아들었니? 오케이?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광택을 잃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어느 게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 칼륨이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어느 게 광택이 먼저 잃겠니? 칼륨, 굿!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을 확 베어버리면 반짝반짝반짝 광택이 나는데 그 중에서 칼륨이 맨 먼저 산소와 결합해서 광택을 이뤄요. 오케이? 자, 반응성 비교예요. 다른 단면의 광택이 빨리 없어지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 실험이에요. 됐지? 자, 이때 공기와 반응하는 반응식이 바로 이 밑에 거예요. 오케이? 공기와 반응하는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나트륨을 한번 해볼까요? 나트륨. 여기다 투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얘는 아까 투 쓰는 거 뭐 있었죠? 수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는 여기다 투 써야 되지만 나머지는 안 써요. 플러스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야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Na2O예요. 선생님 왜 Na2O예요? NaO도 아니고 NaO2도 아니고 선생님 왜 NaO가 아니고 NaO2도 아닌 Na2O예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우면 왜 Na2O인지 알게 돼요. 어쨌든 Na2O예요. 여기는 O니까 O2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식 완성해 볼게요. 자, 반응 전에 나트륨 원자 몇 개? 1개. 오케이. 반응 후에 나트륨 원자 몇 개? 2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 써야 같아지죠? 반응 전에 산소 원자 몇 개? 2개예요. 반응 후에 산소 원자 몇 개? 1개예요. 그런데 얘는 2개잖아요. 반응 전에 산소 원자는 2개인데 반응 후에 산소 원자는 1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여기다 있으면 안 돼. 이 분자식은 건드리면 안 돼. 아까 H2O와 H2O2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없으면 우리 다 죽죠? 이거 마셔야 되는 거죠. 물이죠. 과산화수소예요. 뭐요? 우리 먹으면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돼서 앞에 이게 4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나트륨이라고 안 쓰고 메탈 무슨 말인지 영어의 메탈 M자를 써가지고 M으로 바꾸고 얘도 알카리 금속의 M 메탈이니까 이렇게 바꾼 게 이 식이에요. 됐나요? 자, 학교에서 시험에 이제 얼마나 어렵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리긴 해요. 요 부근에 있는 학교 중에서 몇몇 학교 내요. 오케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칼륨 넣어도 되나요? 예, 칼륨 넣으면 돼요. 얘 M 지우고 칼륨 넣으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식이. 리튬 넣어도 되나요? 예, 리튬 넣어도 돼요. 이렇게 다 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예, 자 볼게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산화물 만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중요해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내요. 특히 얘. 특히 얘.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내요. 뭐예요? 뭐냐면 자 볼게요. 물과 반응할 거예요. 자, 나트륨을 한번 물과 반응시켜 볼게요.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건 이제 외워야 돼, 이건. 자, NaOH라는 게 나오고 수소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 여기 식 지금 나 하나 뭐 하나 틀렸어. 이 개수 말고 앞에 개수 말고도 뭐 하나 틀렸어. 뭐 틀렸니? 앞에 개수 뭐 이런 거 숫자 말고도 나 지금 뭐 하나 틀렸어. 어디 틀렸니? 수소가 OK 분자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2야 돼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2야 돼요. H2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식을 맞춰볼게요. 오케이? 나트륨 원자 하나, 나트륨 원자 하나. 수소 2개, 수소 2개. 산소가 하나, 하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소가 하나, 둘, 3개였어요. 근데 잘 봐. 여기 수소가 짝수잖아.
이쪽은 홀수잖아. 홀수하고 짝수하고 같아지는 방법은 이쪽을 짝수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앞에다 있으면 수소가 어떻게 돼? 여기 2개, 여기 2개, 총 4개야. 반응 후에. 지금 알아들었니? 반응 전에 여기 자 반응 전에 2개지만 반응 후에 자 수산화나트륨에서 수소 2개, 수소에서 수소 2개, 수소 원자가 총 4개니까 앞에다 있어야지 4개가 돼. 그럼 산소 원자가 2개야. 산소 원자 2개야. 나트륨 2개니까 앞에다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나트륨 대신에 앞에다 한 번 더 써줄게요. 나트륨 대신에 메탈 M 플러스 H2 화살표 MOH 플러스 H2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S는 솔리드, 고체란 뜻이죠? 네, 맞아요. 이것도 학교에서 해주면 외워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건 물이니까 액체 맞죠? 네, 맞아요. AQ는 뭐예요? 전해질이라 그래요.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은 뒤에 산화 한원, 산염기 배울 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오케이? 예, 그때 배우시면 되고, 어떻게 했던 얘는 가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상태까지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 나올 때. 됐나요?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걸 실험으로 시험을 내요. 수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저 기체가. 냄새 맡아봐요. 어머나, 수소 냄새다. 향 끝에. 아니잖아요. 모르잖아. 그죠? 냄새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거 모아요. 시험관에 이 수소를 모아요. 모아서, 근데 조금 모아야 돼. 또 왕창 모아갖고 불을 붙이면 펑 하고 터져요. 아, 그러면 수소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조금 모아가지고 또 기체가 밀도가 작아서 시험관에 이렇게 거꾸로 놓고 여기서 수소를 모아요. 포집해요. 그래서 다시 올바로 놓은 다음에 불을 탁 붙여요. 그러면 펑 하고 터져요. 아, 그러면 수소기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얘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금속, 알칼리 금속인데 얘는 이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으면 수산화 이온이 뭐예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러면 염기성이라 그래요. 또 염기성은 뭐예요? 자, 우리 신맛이 나는 게 산이에요. 신맛 나는 거 뭐 있니?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몬, 오렌지 주스. 예, 그런 거 다 산이에요, 산. 떫은 맛, 쓴맛 비슷하게 나는 거. 우리 비누가 염기성이에요, 비누. 오케이? 그래서 물로 돼 있는 것 중에 수용액이라 그래요. 물로 돼 있는 것 중에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염기성이 있어요. 탄산음료는 산성음료예요. 우유는 약한 염기성이에요. 오케이? 그래갖고 산성, 중성, 염기성인데 얘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OH가 있으면 염기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아까? 오케이. 시험관에 포집해서 불을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고요. 염기성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예,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염기성인지는 오케이? 뭐 리트머스 종이도 있고요. 염기성인 걸 확인하는 이유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제일 많이 나와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게 아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염기성인지 어떻게 확인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처음에 무색이었거든. 색깔이 없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그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교 교과서에 이 실험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실험에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자른 단면의 광택이 빨리 없어지면 반응성이 큰 거고, 오케이? 좀 전에 아까 한 거예요. 알칼리 금속의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 공기와 반응해서 광택을 잃고 공기하고도 반응하잖아. 공기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잖아. 물과도 반응하잖아. 오케이?
물과도 반응해요. 그래서 수소기체를 봤어요. 반응도 폭발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비커에 물을 담고 여기다가 나트륨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요. 무슨 색이었어요? 처음에 무색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기체가 나와요? 수소 기체가 나와요. 그걸 얘를 어떻게? 시험관에 포집해서 불 갖다 대면 펑 소리가 나요. 또 왕창 포집해가지고 불 갖다 대면 빵 하고 이제 그 후로 볼 수 없게 돼요, 우리. 예? 조금만 포집해갖고 불 갖다 대면 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화나트륨이 돼요, 수산화나트륨. 그래갖고 염기성이 돼요. 염기성이 되면 이 용액이 무색이었다가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해서 얘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학교 실험에는 이렇게 내요, 얘가. 됐죠? 이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폭발적으로 반응하냐면 불꽃이 막 튀어요. 파파파파파파파 여기 불꽃이 튀어. 불꽃 튀면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험 위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학교 시험에서는 실험 위주로 내요. 오케이? 예,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집도 풀 거거든요. 예, 고1, 그 다음에 3월 고2 것까지 그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와도 반응하고도 물과도 반응하니까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공기 중에도 보관할 수 없어요. 물에도 보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기와 물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기와 물을 차단하는 게 석유와 액체 파라핀인데, 파라핀이 뭐냐면 초 있죠, 초. 초 만드는 건데 액체 상태예요, 처음에. 그걸 경화시켜서 굳히면 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 있죠? 불 피우는 초.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 불 피우는 초, 그 초가 액체 상태인 그곳에 보관해서 공기와 물을 차단시켜서 보관을 해야 돼요. 반응성이 커서 공기하고도 반응하고 공기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고 물과